흑백 요리사가 그 요리를 누가 더 맛있게 하냐 그게 아니라 스토리랑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인 것 같더라고. 51%가 이제 안성재 셰프가 이제 주주로 되어 있고 윤현준 PD님께서도 54억 9천만 원에 이제 84제곱미터 흑백 요리사 중에 가장 성공한 사업가인 이제 백종원 씨도 고급 빌라를 하나 주택을 이제 매입을 하셨어. 그 건물이 1,000억짜리야. 그 넷플릭스가 요번에 매출이 뭐 18%가 작년보다 뭐 인상됐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흑백 요리사 전체 시청률을 보니까 스트리밍 되는 숫자가 뭐 10억 명에 가깝게 스트리밍 된다고 해. 그리고 뭐 흑백 요리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컨텐츠가 워낙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최고의 매출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서 진짜 흥행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국에서 요번에 대만 여행 갔다 왔는데 흑백 요리사 모델로 해가지고 식당이 정말 많이 붙어 있더라고. 뭐 브로마이드라든지 포스터라든지 뭐 아니면 도시락이라든지 음식점들이 그 자신 있게 뭐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에서는 흑백 요리사를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많이 하더라고. 정말 많이 나왔던 사람들 뭐 진짜 다양하게 봤어. 포스터를. 너무 신기하더라고. 흑백 요리사 중에 나는 안성재 셰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안성재 셰프가 과거에는 이제 한남동에 그 CJ 제일제당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모수라는 레스토랑을 오픈을 했다가 흑백 요리사 원 때 이제 그 모수를 마무리를 하고 경리단길 위쪽에 하얏트 호텔 그 맞은편 쪽에 이제 거기서 지금은 새로운 모수로 지금 영업을 하고 법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51%가 이제 안성재 셰프가 이제 주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9%가 지금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GS에서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토지 소유주는 또 다른 사람이야. 개인 명의야. GS 계열의 가족법인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어서 안성재 셰프도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요식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대기업에다 투자까지 받는 이런 사례들도 되게 재미있는 내용으로 생각을 했었어. 난. 출연진들이 뭐 부동산에 관련한 이슈도 있지만 그걸 직접 만든 PD, 이제 흑백 요리사 PD지 윤현준 PD님께서도 이제 제작 총괄을 하시고 요번에 부동산 투자를 하셨더라고. 그래? 54억 9천만 원에 이제 84제곱미터 트리마제에 이제 투자를 하셨고 뭐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셨대. 그러니까 거의 55억에 되는 돈, 세금까지 포함하면 거의 그 가까운 돈을 55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셨고 84제곱미터 평형대에서는 최고가를 찍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고급 빌라를 뭐 전문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트리마제는 현재 성수동에서는 그래도 가장 뭐 대장급 가기도 하고 해서 투자는 잘한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고급 빌라가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부동산을 잘 아시는 분이신 것 같고. 윤현준 TV는 1997년도에 KBS PD로 입사하셨고 그 해피투게더 시즌 1, 2 하고 뭐 상상폴러스, 뭐 김승우 숭숭장구, 뭐 그 외에 뭐 크라임씬 시리즈랑 그다음에 유재석 그 JTBC 거기 진출작인 뭐그 슈가맨 그 추억의 스타들을 막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노래 부르게 하고 하는 그런 거랑 싱어게인 시리즈랑 뭐 흑백 요리사 뭐 정말 다양하게 성공시킨 PD 중에 한 분이시고 흑백 요리사 시즌 3도 이제 해당 이제 윤현준 PD님께서 담당을 하셔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사실 흥행은 정말 보장된 정도로 실력이 출중하신 분이고 이제 흑백 요리사 시즌 3 플랫폼 자체를 뭐 개인 대결이 아니라 이제는 팀 대결로 해가지고 폼을 좀 바꾼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이제 어떤 이슈가 개인들만의 이슈가 아니라 이제 팀으로 움직이면서 팀의 역량을 좀 더 테스트한 그런 서바이벌 게임으로 아마 구도가 잡히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린 부동산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상권이 살고 상권이 죽고 근데 죽은 상권의 소유주들을 만나면은 이제 과거의 명성을 잊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 아쉬워하고 뭐 그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긴 해가지고 나는 이 프로그램 요리사들을 통해서 상권이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어. 흑백 요리사 원 때 요리사들이 있던 매장들의 매출은 많이 올랐는데 현실적으로 그 라인의 상권들은 많이 오르지 않고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있었긴 하거든. 골목식당 이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상권을 한번 올려놨지만 다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또 내려가는 거. 잘된 매장들을 통해서 좋은 현상들이 상권에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 뉴스에서는 이제 뭐 그런 미슐랭 스타들의 레스토랑들이 매출이 뭐 한 4배까지도 뛰었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정말 파급력이 엄청나긴 한데 주변의 상권들이 뭐 살아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좋은 쪽으로 나온 뉴스가 있는 반면 똑같이 창모 말대로
뭐 좀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권에서도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잘 되는 곳은 정말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그리고 보통 이런 하이엔드급 레스토랑들은 번화가에 있지 않고 되게 조용한 상권, 어떤 맞아, 고급화된 상권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음. 사람들이 로드로 접근을 해서 거기를 방문하고 그 이후에 2차, 3차로 소비할 만한 어떤 컨텐츠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잘 될 수 있는 상권은 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이런 레스토랑들은 자리 잡는 곳을 보면 차로 가야지만 좀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거나 아니면 교통이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긴 해서 그런 주변의 상권들이 살아나려면 이벤트 밀도가 좀 높아지는 어떤 상권이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 매장들도 좀 많이 들어가야지 어떤 상권으로 좀 발달되지 않을까 싶어. 단 한 곳에 그 스타 플레이어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스타까지는 아니더라도 볼거리나 뭐 그런 이벤트들을 들어와야 된다는 뜻인 거네. 맞아. 흑백요리사 출연진 중에 뭐 어떤 부동산 이슈가 있다고 하면 예전에 그 시즌 1에서 나폴리 마피아라고 이제 권성준 알지. 셰프가 우승을 했잖아. 어. 그 우승을 했을 때 우승 상금이 3억이었다고 하더라고. 어. 근데 그 3억으로 좀 아쉬운 건데 바로 옆에 이제 직주근접으로 해서 집을 구했다더라고. 전세. 집을 전세를. 근데 내가 만약에 혹시나 지인이었거나 어떤 컨설팅을 해줄 수 있었다면 차라리 상금 3억으로 대출을 활용해서 뭐 6억이든 혹은 9억이든 그 정도 선의 어떤 아파트나 혹은 어떤 주택을 매입을 해서 뭐 단독 주택을 매입을 해서 뭐 이렇게 운영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혹은 집을 매입했으면 어땠을까 싶어. 아쉬움이 좀 있어. 맞아. 꾸준하게 들어오는 월급식이 아니라 한 번에 큰 목돈이 들어오면은 물론 뭐 세금 뗄 거 떼면은 뭐 좀 작아지겠지만 그걸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잖아. 그렇지. 선택을 이제 그 셰프님께서는 그렇게 선택하신 거네. 그렇지. 음. 운영에 더 힘을 쓰겠다는 어떤 포부이기도 하고, 뭐 매매는 또 알아볼 것도 많고 따질 것도 워낙 많다 보니까 딱 이제 일에 집중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스탠스였던 것 같기도 하고 멋진 선택이기도 해. 왜냐면 바로 매장 앞에 집을 구함으로써 좀 더 매장에 더 집중을 하고 매출에 더 신경을 쓰면서 자기 사업에 더 디벨롭을 하기 위해서 움직인 거니까 그것도 충분히 멋진 선택이지.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전세보다는 매매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그렇지. 그러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뭐 가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나도 부동산에 되게 종사하면서 좀 좋은 사례, 안 좋은 사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딱 요리에만 집중하고 싶어 하더라고. 뭐 예를 들면은 요리하면서 뭐 다른 번외로 부동산 투자 쪽으로 알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못 보고 이제 요리하는 사람들은 내 요식업에 조금 올인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게 조금 더 나아가서 프랜차이즈 업체라든지 요식업 법인 업체에는 부동산 투자하면서 뭐 개발까지 하고 시세 차익도 이렇게 남기는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쉽지는 않는 것 같아. 맞아. 흑백요리사 출연자 분들이 부동산 쪽으로 조금 많이 이런 이벤트들이 있으면은 우리도 그걸 계속 설명해 주는 게 재밌잖아 사실. 맞아. 재밌지. 우리들의 연예인은 사실 부동산을 소유자들이야. 맞아. 우리의 연예인은 맞아. 부동산 임대인이고 매도인이지. 맞아. 뭐 유명한 뭐 박나래 얘기도 했지만 사실 박나래가 그냥 박나래였으면 얘기를 안 했는데 박나래가 소유하고 있는 집 우린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니까. 맞아.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에너지와 또 그 사업의 성공과 운과 정말 힘든 여정을 넘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존경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또 부동산을 샀다고 해서 무조건 또 어떤 로맨틱한 일들이 펼쳐지지 않잖아.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오는 정말 다양한 뭐 특이 상황들과 어떤 돌발 상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건물주들은 사실 건물을 갖고 있음으로써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금액대가 거의 한 대로변 건물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최소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는 돼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진짜 부의 추월 차선을 탄 부의 경제적 자유를 얻은 뭐 건물주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뭐 100억대 미만 건물주들은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지. 대출을 70불 이상 끼므로써 대출 뭐 금액이 70억이면 이자가 얼마 많이 나오겠어. 보통 뭐 한 2, 3억씩 나올 거란 말이야 대출금만 1년에. 그렇지. 그거를 메꾸기 위한 엄청난 노력과 또 희생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절대 건물주가 300억 미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300억 미만의 건물주들은 절대 우아하게 건물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생각해. 맞아.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또 우아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해결해야 되고 또 그게 힘들면 또 우리들처럼 어떤 부동산 관련된 사람들에게 위탁을 또 주고 함으로써 해결을 하지만 그렇게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경스러워. 그 저번에 설릉역에 찬이 계약했던 건물 있잖아. 그 건물주 얼굴 봤지 계약할 때. 그 사람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잖아. 마티즈 타고 다니면서 막 봤지 경차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와 그게 진짜 여유긴 하지. 그치? 그 건물이 1,000억짜리야. 1,000억짜리 건물인데 그렇게 아끼면서 잘 사셔.
스토리 하나 있던 게 나 들었었는데 변호사 사무실이 빠지는데 그 만기 전이야. 만기가 한 달 남은 거지. 근데 변호사 사무실이 이제 먼저 빠져서 난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냐 또 임대인이랑 또 CCBB가 이제 붙은 거지 변호사들이랑 그 설득력 임대인분이랑. 근데 설득력 임대인도 뭐 만기 한 달 전이면은 보통 임대인분들이 보통 만기 전 퇴실이 아니라 그냥 만기 쳤다 하고 중개 수수료를 납부 하는데 소송으로 간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임대인이 이겼대. 그래가지고 이제 중개인한테 나 이제 이겼어 막 이런 히스토리가 있을 만큼 그런 여유를 가지려면은 상이 얘기했던 대로 엄청 큰 금액대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솔직히 좀 어렵지. 어렵고 힘들고 청소도 직접 와가지고 해야 되고 뭐 주차도 직접 관리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흑백요리사 중에 가장 성공한 사업가인 이제 백종원 씨도 고급 빌라를 하나 주택을 이제 매입을 하셨어. 서초구에 이제 초고가 빌라가 하나 있어. 그 트라움 하우스라고 고급 빌라로 유명한데 예전에 이건희 회장도 이제 소유했었던 빌라 중에 하나야. 근데 거기는 세대수가 정말 작고 프라이빗해서 뭐 사업가들이나 혹은 뭐 유명인들이 이제 거기서 거주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고 대신에 이제 거기가 보안이 워낙 철저하다 보니까 거기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되게 까다롭게 심사를 받는데 뭐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 직급이 뭔지 또 뭐 매출이 어떤지 뭐 그런 어떤 롤스로이스 사듯이 정말 깐깐한 검증을 통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고 들었고 대신에 거기는 뭐 인프라도 괜찮고 되게 조용하고 안전한 어떤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한다 하더라고. 거기 지하에 방공호 있는 그 건물인가? 아마 그 건물 맞을 거야. 이건희 회장이 있었던 그 주택 지하에 방공호 있다고 들었어. 지하 맞아. 벙커. 아마 거기가 맞을 거야. 근데 거기가 이제 예전에 한번 뉴스도 많이 나왔었지만 지금 이제 흑백요리에서 나오고 나서 다시 또 조명을 받고 있더라고. 서장훈이 백만장자 프로그램 뭐 하는 거 있거든 EBS에. 음. 거기서 그 코스메틱 대표님 촬영할 때 거기가 나왔거든. 지하에 벙커 있고 뭐 산도 가까이 있고 집도 엄청 고급스럽게 잘 꾸며놔서 엄청 예뻤던 그런 빌라로 또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아마 구입했던 시기가 2017년에 매입을 하셨고 트라움 하우스 3차, 뭐 5차 이렇게 함께 붙어 있는데 서리풀 공원이 이제 뒤에 끼고 있어서 맞아. 되게 조용하고 살기 좋다고 하더라고. 실제 매입 금액은 빌라 그때 당시에 2017년에 34억 5천만 원에 이제 공동 명의로 매입을 했고 소유진 씨와 지금도 가구수가 워낙 적어서 어떤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최근 거래를 좀 보면 36억까지도 이제 거래가 된 사례가 나왔나 봐. 근데 34억 5천에 매입을 했고 취득세 내고 이렇게 하면 사실 뭐 크게 시세 차익이 있는 건 아니지. 거의 가격은 멈췄다고 보면 되고 그냥 살기 좋아서 사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무리 사업가라도 아무리 매출이 좋더라도 갑자기 현금 흐름이 필요할 때 이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어쨌든 부동산이기도 하니까 투자를 할 때는 정말 황금성을 좀 잘 따지고 어디 위치가 잘 팔릴까 또 거래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걸 꾸준히 한 5년에서 10년 동안 거시적으로 좀 매매 사례를 펼쳐봐서 투자하기 괜찮은 매물을 살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흑백요리사를 좀 얘기하다가 점점 이제 부동산적인 얘기까지 같이 나눠봤는데 나는 아까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흑백요리사 그 주인공들 즉 요리사분들이 자기 업장도 잘 운영하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 자영업자들이 조금 번창하고 조금 더 뭐 웃는 얼굴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자영업자들이 정말 눈물 흘리는 걸 좀 많이 보고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는 걸 많이 보는데 뭐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뭐 엄청 크진 않겠지만 조금씩이라도 경기가 많이 부양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확실히 흑백요리사나 K 콘텐츠를 통해서 시장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또 세계가 어떤 집중을 하면서 그 소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국가나 혹은 어떤 소상공인들이 좀 매출로 이어질 수 있게끔 활용을 좀 하면 어쨌든 대한민국은 정말 많은 소상공인들이 존재하고 있잖아. 음식점도 많고 그 외에 많은 업종들이 지금 현재 생계로 연결돼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좀 어떤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